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애플이 올해 초에 예고했던 인공지능 개발자 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인공지능 후발주자로 꼽히는 애플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신기술들을 뽐냈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사가 간밤에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내내 진행된다고요. 맞습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이제 WWDC가 현지 시간 10일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첫날이 됐는데요. 이 세계 개발자 회의는 매년 애플이 열고 이제 개발자를 상대로 신기술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애플이 호언장담했던 AI 기술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드디어 애플의 AI 전략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시장이 예상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이는 iOS 운영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어요. 네. 애플은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을 아이패드와 아이폰, 맥 OS에 심는다면서 AI는 언어와 이미지, 행동은 물론 개인의 맥락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수년 전부터 AI와 머신러닝을 접목했다. 생성형 AI는 이를 더욱 새로운 강력한 차원으로 만들어준다면서 이제 인텔리전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름이 궁금했는데 인텔리전스로 확정이 됐군요. 맞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쓰입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애플 펜슬을 이제 계산식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답을 제공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젠모지라는 기능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중에 이제 녹음을 하면은 이제 통화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면서 이 통화 내용을 그러니까 요약해주는 기능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폰도 상대방에게 공지를 하지만 통화 녹음이 이제 가능해졌고 거기다가 요약까지 바로 해준다는 점에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사용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AI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네.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지은 맞습니다. 거였네요. 네. 네. 또 애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네.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하고 네. 협업도 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오픈 AI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 GPT가 이제 AI 열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사실상 지금 AI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한 동시에 이제 대세인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나선 것이죠. 애플은 이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음성 AI 비서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한다고 밝혔어요. 네. 시리는 2011년 처음 공개된 음성 비서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익숙하죠. 수많은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애플은 이 시리에 10여 년 만에 생성형 AI를 탑재를 해서 이제 더 똑똑한 대화형 AI 비서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죠. 네. 이제 애플은 이제 시리는 일일 요청 건수가 15억 건에 달하는 지능형 AI 비서의 원조다. 올해 말 챗 GPT 4.5가 통합되며 이 다른 AI 기능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챗 GPT 4.5는 오픈 AI가 지난달 발표한 이 챗 GPT의 최신 버전인데요. 이게 영화 허를 약간 실사화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을 이제 안겨줬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포인트에서도 다뤘었죠. 맞습니다. 네. 시리는 그래서 이제 회의록을 요약해서 동료와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면 또 해주고 네. 이제 스케줄을 짜달라고 하면 또 짜주는 등 이제 이용자의 각종 정보를 찾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자료가 이메일이나 문자, 사진첩 등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도 이걸 자동으로 찾아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의 비행기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메일에 있는 항공편 정보를 이제 통해서 알아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픽업하러 가는 일정을 이용자 스마트폰에 넣어주기도 하죠. 시리에게 인공지능이 주입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경제원에서 그 사용기를 네.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 가상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 관련 발표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애플은 이제 머리에 쓰는 고글형 공간 컴퓨터 헤드셋 비전 프로의 업그레이드된 운영체계 비전 5 OS2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 비전 프로는 초고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첨단 기술을 탑재를 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전 OS2는 이제 비전 프로를 위한 애플 전용 운영 체제고요. 이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빠른 동작 액션을 더 쉽게 하고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제스처 기능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도 작동하는 여행 모드와 이제 포토 앱에서 2D를 이제 3D로 전환을 해주는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제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서 선 주문을 받고 이제 호주와 캐나다, 유럽에서는 판매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출시국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플이 결국 행사 첫날에 크게 네. 보면 인공지능 그리고 비전 프로 이 두 가지 네. 기술을 소개했는데 업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애플이 AI 관련 기술을 이번에 선보이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설 만큼의 기능을 선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영업 실적에 비유하면 뭐 기존 실적에 부합하거나 약간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을 누를 만한 AI 혁신은 뭐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고요. 예. 그동안 이제 애플 주가가 AI 발표 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발표가 나온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장 대비 1.91% 떨어졌는데요. 지난달 5월 23일 하루 동안 2.11% 하락한 이후에 하루 동안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각생인 애플이 네. 지금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렇죠. 모습인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기기에 이 오픈 AI의 챗 GPT를 탑재한다는 이제 소식을 접한 후에 이제 강한 반감을 이제 대놓고 드러냈어요. 네.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의 AI 이제 발표 후에 이제 자신의 SNS X 계정에서 애플이 운영 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내 회사들에서 애플 기기는 반입이 금지될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방문자들은 이제 애플 기기를 문 앞에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 가지고 있다면 따로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군대인가요? 네. 그러게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AI 기술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자체적인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 AI가 뭐 당신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일단 데이터를 오픈 AI에 넘겨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것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림까지 올렸어요. 이제 오픈 AI가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제 빨아들이는 이런 그림을 이제 올렸는데 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애플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림이 너무 좀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애플이 결국 오픈 AI하고 손잡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이 일론 머스크하고 오픈 AI 사이에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는 2015년에 이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 등과 함께 오픈 AI를 같이 창업을 했었어요. 네네. 이후에 이제 2018년 테슬라의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픈 AI 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이후에 그런데 오픈 AI가 2022년에 챗GPT를 딱 출시하고 생성형 AI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 사업과 이 챗GPT의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강도 높게 계속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올해 2월 말에는 오픈 AI와 올트먼 CEO를 대상으로 이 영리 사업 돈벌이를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 모든 이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제 지난해 오픈 AI에 대항해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이제 진실 추구 AI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네. AI 스타트업 XAI를 직접 설립을 했습니다. XAI는 작년 11월에 대규모 언어 모델 그록 1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AI 챗봇 그록을 공개하고 X를 통해 배포를 했어요.
이 xAI는 최근에 이제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한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원 가치로 뛰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애플이 개최한 인공지능 행사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가 투자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소형 원자로 건설 착수.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만들고 여기에 이제 SK가 네. 투자한 원자력 기술 기업이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짓는다고요.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원자력 회사 테라파워. 이 테라파워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를 이제 미국 내 첫 건설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차세대 SMR 착공식을 열었고 이 자리에는 이제 빌 게이츠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테라파워는 올해 3월에 미 규제 당국인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날 시작된 공사는 이 위원회 이제 승인 내려지면 가능한 한 원자로를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좀 부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빌 게이츠는 민간 부분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않은 안전하고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테라파워를 세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SK주와 SK이노베이션이 2022년에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0억 원을 투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짓는 원자로에 좀 네. 원자로가 주목을 받는 데는 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겠죠. 네, 이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이제 냉각제로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 이 액체 나트륨은 이제 끓는 점이 880도입니다. 그래서 100도의 물보다 높아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이제 발전 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기술은 세계적으로 뭐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긴 했으나 이제 뭐 미국은 그동안 이제 상업용 발전소로 이제 전통적인 수랭식 원자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의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부한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테라파워의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그중 절반은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네. 테라파워 측은 이제 2030년 SMR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345메가와트 원자로는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는 이제 최대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